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승철입니다.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가 지난주 끝이 났습니다. 제주 지역 3개 선거구에서도 각본 없는 드라마라고 느껴질 정도의 치열한 경쟁이 펼쳐졌는데요. 제주도민들의 선택을 받은 국회의원 당선자 3분을 모시고 앞으로의 의정활동 계획과 제주 지역 현안 해결 방안을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강창일 제주시 갑 선거구 당선자입니다. 예, 강창일입니다. 위다신 도민 여러분 너무 고맙습니다. 현명한 선택에 의해서 저희들이 당선된 것 같습니다. 이 뜨거운 채찍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네, 다음 오영훈 제주시을 선거구 당선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영훈입니다. 저희 시민과 도민 여러분께 고마운 말씀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위성곤 서귀포시 선거구 당선자입니다. 예, 위성곤입니다. 고맙습니다.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세 분께 이번 선거에서 당선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요즘 잠은 잘 주무시죠? 잘 못 잡니다. 네, 잠을 자다가 혹시 연설을 하거나 아니면 유세를 하는 그런 잠꼬대 하시는 건 없나요? 네, 없습니다. 다행이네요. 네, 아무래도 당선 인사 다니시느라고 선거 때보다 훨씬 더 바쁘실 걸로 알겠습니다. 먼저 당선 소감을 간략하게 들어보겠습니다. 강창일 당선자께서는 제주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4연속 당선의 영예를 받으셨습니다. 기쁨보다는 아무래도 어깨가 더 무거울 것 같습니다. 선거 때도 어깨 무거웠었는데 또 되고 나서는 더 무거워졌습니다. 우선은 이렇게 저들을 전부 당선시켜준 것, 내일이 저희 당에 내번해준 것도 저희 역사상 처음이고 또 저도 내리 사선이 처음이라고 하더군요. 또한 이렇게 저보고는 또 엄청난 표 차이로 이긴 것도 처음이라고 하기를 그건 책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이 도민 여러분께 참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위대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국민 여러분께도 똑같은 얘기를 드리고 싶고 저희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이건 이 박근혜 정부의 오만과 독선, 불통에 대한 심판이라고 생각하고 저희들 보고는 아주 채찍질로 알겠습니다. 더욱더 열심히 해서 당 혁신하고 대통합을 이루어서 새로운 정권을 만들어내라고 하는 엄명으로 받아들여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네, 제주시 을선거구의 경우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말이 실감날 정도였습니다. 여론조사나 출구조사 결과까지 뒤집었는데 오영훈 당선자께서는 개표하는 내내 속이 탔을 것 같습니다. 당선 소감 부탁드립니다. 우선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고요.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제주 시민 여러분 또 도민 여러분께서 개표 방송을 보시면서 밤잠을 제대로 주무시지 못하셨을 텐데 제가 상당히 많은 사랑을 저희 시민께 받았구나라는 좀 생각을 했고요. 또 이제 워낙에 접전이었기 때문에 제주 시민 유권자분들께서 한 표 한 표 저에게 주신 게 얼마나 소중한지 여러분의 한 표의 가치가 가지고 있는 그 큰 뜻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당선시켜 주신 유권자님 그리고 함께 경쟁했던 후보님 그리고 또 다른 분을 지지했던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도 격려의 말씀과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네, 위성곤 당선인께서는 도의원직을 버리고 쉽지 않은 도전을 선택하셨는데 아무래도 당선된 만큼 감회가 아마 남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이번 선거에서 저에게 이제 막중한 소임을 맡겨주신 서귀포 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고마움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승리는 저 개인의 승리이자 또한 서귀포 시민 모두의 승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난 10년 동안 지방의 의정활동을 하면서 우리 지역의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함께 논의해갖고 현장에서 많은 이야기 들어왔습니다. 그동안 이제 도의원으로서 많은 한계도 많이 느꼈습니다. 그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번 출마를 했는데 흔쾌히 저를 받아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우리 새로운 서귀포를 만들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 소임을 다함으로써 우리 서귀포 시민에게 또 다른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네, 두 분께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아무래도 계속 이런 질문을 많이 받으셨을 것 같습니다. 두 분께서 같은 고등학교 출신에 뭐 제주대학교 총학생회장 출신, 거기다가 도의원 출신으로 해서 이제 나란히 국회에 입성하게 됐는데 아마 초선인 의원으로서 포부와 비전이 또 새로울 것 같습니다. 오 당선인 먼저 말씀해 주시죠. 같은 고등학교, 같은 대학, 총학생회장, 또 도의원 시절. 근데 이제 저 다른 게 하나 있습니다. 저는 낙선의 경험이 있고요. 우리 위 당선자는 낙선의 경험이 없습니다. 낙선의 경험이 있는 만큼 더 지금 4년을 저는 또 기다렸습니다. 이제 4년 전에 국회의원 경선에서 좀 떨어지고 나서 4년 동안 기다리면서 좀 많은 걸 생각하게 됐고 또 마을을 구석구석 돌아다니고 또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정치가 과연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를 한번 생각해 봤고요. 그런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더욱더 절실하게 우정활동에 대한 방향에 대해서 나름 더 고민했지 않나 생각하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도와주시는 분들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그런 정치할 준비 각오 다지고 있습니다. 네, 위 당선인님. 예, 저는 이제 지방의원을 하면서 지역에 이제 많은 분들을 이렇게 만나고 얘기를 들었죠. 어려운 이웃들을 만나면 기초생활수급자인데 실제 이제 수급계 생활의 여건은 변하지 않았는데 기준이 바뀌어서 수급자에서 탈락되어지는 분들 그런 분들의 애로를 들을 때마다 정말 이게 지방의원으로서 많은 한계를 느꼈습니다. 결국 제도를 개선하지 않으면 결국 이분들의 삶을 살피는 것 또한 어렵구나.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렇게 출마를 하게 됐고요. 이제 그런 지방의원으로서 많은 한계를 이제 극복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또한 지방의 의원으로서 지방 자치에 대한 지방 분권이 이제 무너져가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든 간에 지방 자치를 좀 더 확대시키고 지방의 권한을 좀 더 많이 줌으로써 우리 주민 스스로 우리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그런 문제들에 앞으로 관심을 갖고 좀 더 일을 하고 싶습니다. 네, 저희들 쪽으로도 좀 얘기를 많이 들었던 게 오영훈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학교도 산남 지역에서 나왔고 출신 지역도 산남이어서 어떤 지역구도라든가 어떤 학연을 타파하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한 게 아니냐. 뭐 당선 빼고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만큼 그 선거 운동이 힘들었을 것 같은데 여기까지 더 듣고 가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제가 이제 도의원을 지낸 곳이 이제 일도 이동인데 저희 시내 이제 가장 예전에 이제 1번지라고 했었던 제 1선거구죠. 거기서 내리 2번을 연속해서 당선이 되었다는 것은 이미 저희 시내 도심 지역에서는 지역 연고, 혈연 학연 지원 중요하지 않게 보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했고요. 도심지에서 그런 판단이 내려지게 되면 이것은 예를 들어서 뭐 이동, 알아지고 뭐 삼아지고 뭐 이런 전반적으로 일도 이동의 유권자 표심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는 좀 약간은 낙관적인 좀 기대를 좀 했던 게 이제 도전을 감행하게 했던 그런 요인이 됐던 거고요. 또 최근에는 이제 SNS가 이제 워낙에 이제 발달하면서 특히 젊은 유권자들 같은 경우에 SNS를 통해서 이제 많은 소통을 좀 진행을 하다 보니까 쉽게 좀 접근할 수 있었던 뭐 이런 바탕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든든한 젊은 두 초선 의원하고 국회에 다시 입성하시게 돼서 아마 강창일 당선인께서는 아마 든든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4선이시고요. 당내에서는 물론이고 중앙 정치 무대에서도 입지가 상당히 강화될 것이고 제주도민들뿐만 아니라 아마 중앙 정치권 내에서도 강 당선인께 거는 기대가 클 것 같습니다. 아마 당내 역할도 상당히 중요해지지 않을까요? 예, 과분한 말씀이고요. 우선은 이 두 후보 당선자님들이 생각해봤더니 저가 51에 당선인데 저보다 더 먼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분이 잘해서 아마 대한민국의 아주 이 중심적 정치, 큰 정치로 날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우선 그것을 두 분께 말씀드리고 싶고 저에 대해서도 이제 벌써 4선 고지에 왔기 때문에 이 도민 여러분들 기대가 많은데
저는 원래 성격이 뭐 개파도 싫어하고 또 주어진 일에 최선 다한다 이런 식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당에서 우선은 당의 혁신 운동을 해야 되고 또 당 통합, 지금 국민당 갈라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래 국민당에 간 분들이 저 같은 동지적 입장에 있었습니다. 같이 쭉 이 당을 구하는 모임 쭉 해왔고, 그래서 그분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 하나의 채널인데, 그래서 대통합도 이루어야 된다. 그래서 정권을 우리가 되찾아야 되겠다. 이것이 우선 과제죠. 그 과제 속에서 뭐 어떤 자리를 하느냐, 뭐 그건 이제 그 다음 단계로 하게 되고, 이제 서울 가서 이것저것 이른바 뜻을 같이 하는 동지들하고 좀 이것저것 논의를 해봐야 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그렇게 필요해서 뭐 이런 일을 하라면 뭐 이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무슨 자리에 연연해서 간다 뭐 그런, 제가 원래 그렇게 성격이 그렇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가운데 서서 냉정하게 보면서 이 큰 틀에서 보는 성격이 돼서, 근데 뭐 이 저한테 하라고 하면 이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어떤 저 같은 경우가 중앙당에서 일하기에 제일 좋은 조건입니다. 그래서 좀 동지들하고 논의해봐야 되겠습니다. 서울 가서. 예. 네, 알겠습니다. 이번 총선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이 3개 선거구를 모두 석권했습니다. 최근 4번의 국회의원 선거에서 도민들이 야당을 선택했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나? 저 역시도 궁금한데요. 오영훈 당선자께서 먼저 짚어주시겠습니까? 우선은 물론 지금까지 했던 선거 과정과는 좀 다른 각도에서 좀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첫 번째는 새누리당 저희들이 저희 더불어민주당의 후보가 워낙에 잘해와서 그렇게 선택받은 건 아니라고 보고요. 저희들도 부족한 게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 정부 여당의 총체적인 그 실정과 관련된 문제가 예전 같으면 4.3 문제 하나로도 이제 그렇게 평가를 받았는데, 최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애들의 보육 문제, 누리과정 예산 문제, 그리고 역사 교과서 문제, 그다음에 이제 또 한일 위안부 협상 문제, 특히 20, 30대 젊은이들의 공분을 살 만한 일들을 박근혜 정부가 이제 워낙에 많이 진행을 했기 때문에 총체적인 실정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니냐 하는 이런 비판이 상당히 컸다라고 봅니다. 그것이 수도권만이 아니라 우리 제주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결과가 됐던 거고요. 그리고 특히 4.3 재심사 문제는 거기다가 다시 한번 전 정부의 실정 문제를 이제 강조해버리는 이런 현상으로 나타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는 새누리당의 그 공천의 문제, 지금 깨끗하지 못한 후보들의 난립이었다라는 평가가 또 지배적으로 세계 선거구 전부 다 이제 그런 문제가 불거졌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깨끗한 후보를 경선을 통해서 선출했던 더불어민주당과 또 그러지 못한 후보를, 깨끗하지 못한 후보를 경선 과정을 통해서 선출한 그런 그 새누리당과의 차이, 여기서 가장 절대적으로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된 요인이 된다고 봅니다. 네. 강창일 당선인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은 제가 이제 17대 때부터 했으니까 알겠습니다만은, 그때는 참여정부 집권 여당이었을 때입니다. 싸움할 때는 몰랐는데 지나고 봤더니 정치판은 운이다 하고 운도 쫓아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만은, 그때 세점부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김대중 정부와 참여정부에 대한 긍정적 평가, 아마 이것이 저희들 표준에 도움이 됐다고 솔직히 얘기하죠. 그리고 봤더니 김우남 의원님, 김재윤 전 의원님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저도 열심히 했다고, 이 국회에서 참 열심히들 했다. 과거의 국회의원 보면 폼 잡고 그냥 거들거리고 그런 모습도 아니었습니까? 뵙기도 어렵고, 지역에서 어떤 분은 2달에 한 번씩 제도 내려온다고 그래요. 그런 분들도 있고, 저보고 자주 내려가지 말라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우습게 본다고. 그런 모습에서 이제 열심히 일하는 모습들이 도민들에게는 되게 긍정적으로 받아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김우남 의원, 김재윤 전 의원 열심히 했다. 그 문제 안 하고, 그 다음에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정말 제가 홀대했습니다. 무시했습니다.
4.3 문제도 그렇고 이명박 정부 때 신공항 문제 하기로 하다가 그냥 나 몰라 뭐 그때 가서 포화 상태 되면 하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때도 도민들이 그냥 화가 났죠. 대통령 나올 때는 계속 신공항 만들기도 했거든요. 하면서 나중에는 그냥 그럼 그때 가서 하라고 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부산 가서 발표해서 그때 선거 일주일 남겨놓고 도민들한테 화가 났어요. 그런 사건도 있고. 그다음에 이명박 4.3에 한 번도 참배하지 않았고 박근혜 정부 와서는 지금 차관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렇게 역대 정권에서 참 차관 하나도 없는 정권. 즉 검사장조차도 없어요. 차관급인데 이런 식의 제주 홀대 문제들 또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한 번도 4.3에 오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도 있고 이제 그리고 세 번째 오게 되면은 참신하지 않습니까? 그 인물이 열정이고 패기고 참신하지 않습니까? 이 다음에 도민들이 저는 이제 심판받는 자리고 저 두 분은 이들 중앙에서 엄청나게 큰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런 식의 도민들의 기대, 깔끔하고 참신하고 열정 패기 있어서 그래서 도민들이 저희들을 선택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저는 그 도민들이 난 위대한 선택이라고 봅니다. 네. 서귀포시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현안들이 많지 않습니까? 공항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해군기지 문제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위 당선인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이제 선거 처음 들어갈 때 제일 고민했던 게 저희 정당의 낮은 지지율 때문에 사실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결국은 이제 새누리당의 높은 지지율과 우리 당의 낮은 지지율 사이에서 어떻게 그걸 뚫고 갈 것인가가 선거 전략의 과제였는데 실제 이제 개표 결과를 보면 포인트가 38대 32 정도로 거의 차이가 나지 않게끔 나타났거든요. 근데 왜 그동안 우리 도민들은 여론조사에서 많은 부분에 새누리당이 52%, 50% 나오고 저희 당이 20% 정도 나오는 한 2분의 1밖에 안 되는 지지율로 보여졌는데 왜 그런 조사들이 나왔고 했느냐라는 것에 대한 평가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이제 도민들께서 이렇게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실정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을 갖고 있었지만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부적으로 표현하지 않았고 그것을 결국 선거라는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는데 또 득표는 저희 당 후보님 세 분에게 다 주셨는데 또 정당 지지율은 또 국민의당에 많은 지지를 줌으로써 우리에게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좀 정신 좀 차리고 새롭게 일을 해야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요인들이 결국은 저희들 세 분이 당선될 수 있는 요인 중에 하나가 아니었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당은 이제 경선 이후에 이제 경선 참여자들과 함께 이제 아름다운 경선을 종료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분들이 직접적으로 나서서 선대본부에서 일을 해줬던 그런 것들이 우리 도민들이 보실 때는 이렇게 멋진 모습이었고 앞으로 정치는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기대를 주었다고 봅니다. 이제 그런 요인들이 이렇게 추가로 이렇게 저희들이 당선될 수 있는 요인이 아니었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정당 투표에 담긴 의미에 대해서 위성곤 당선인께서 거기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또 한 가지 짚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아무래도 민주당에게 전부 마음을 연 게 아니다. 조금 더 조금 도민의 그 마음을 더 읽어달라라는 요구였던 것 같고요. 이와 함께 또 그 사전 투표제가 도입이 이번에 처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난 총선보다 2.5% 조금 예상보다 낮았습니다. 그리고 전국 평균보다는 훨씬 낮았죠. 11번째가 되는데 여기에는 아마 정책 선거보다는 후보들 간의 비방이나 폭로전에 대한 정치 불신감이 좀 있는 게 아니냐라는 진단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오영훈 당선인께서 제가 볼 말씀해 때는 제 지역구에서는 제주도 전체적으로 한번 봐주시죠. 네, 그 젊은이들의 사전 투표율은 저는 높았다고 봅니다. 즉 평소에 투표율, 예를 들어서 20, 30대 투표율에 비해서 20, 30대의 그 사전 투표율은 상당히 높았다. 그리고 이게 상당히 표의 응집력, 결집도는 상당히 높았다라고 보고요. 그게 이제 가을 서귀포 모든 선거에서 투표 결과로 개표 상황을 보면서 확인할 수 있었듯이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집중적인 표를 이제 몰아줬습니다.
그게 이제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라고 할 정도로 몰아줬는데 다만 사전 투표율 자체가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 높지 않았던 건 사실이다. 그것은 사전 투표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전국 각지에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에 육지부에 대학을 나가 있는 친구들도 있고 또 직장을 나가 있는 분들도 있는데 후보자 공천 과정이 상당히 뒤늦게 이루어졌거든요. 후보 등록이 다 돼서야 공천 과정이 마무리된 이런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건 더불어민주당만의 문제가 아니라 새누리당도 마찬가지였고 국민의당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럼 지역구 후보자의 정보와 이 내용에 대해서 알 길이 상당히 없었던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당초 이제 뭐 한 달 전 이상 이런 과정에서 공천이 결정이 됐으면 그 후보자를 알 수 있는 이런 시간과 이런 그 정보력이 이제 확보되었을 텐데 그게 확보가 안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전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우리 정당들이 막아는 측면이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무리 우리가 사전 투표제가 도입됐다고 하지만 메리트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전 투표했을 때 아니면 투표하지 않는 분들에게는 예를 들어서 공직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저는 일정하게 제한한다든가 이런 부분도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공직에 한해서만.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통해서라도 사전 투표 아니면 투표율 전체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좀 강구돼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0대의 이제 투표율이 이렇게 높은 게 사실은 이제 저희 당선의 큰 요인이죠, 사실은. 예, 그리고 저희 사전 투표인 경우는 저희 서귀포시는 이제 전국을 상해에서 많이 해주셨는데, 예, 뭐 그런 이유들은 이제 그 20, 30대가 대한민국 이대로 놔둬서는 안 된다.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참여하지 않아서 이렇게 왔다면 우리도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일을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투표장이 많이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저희 지역인 사전 투표율이 높았던 이유들은 이제 그런 요인들이 있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실제 투표도 뭐 그 출구 조사에서 보면 20대와 30대가 상당히 높은 걸로 예전보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갑선거구인 경우에는 상당히 조금 과열 양상을 띄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거가 끝난 이후에 뭐 초당적인 협력을 해야 될 일도 많을 텐데 뭐 강창일 당선인께서는 선거 과정에서 제기됐던 뭐 후보 간의 의혹이라든가 뭐 고소 고발 어떻게 마무리할 생각이신가요? 우선 그 전에 네. 그 아까 얘기하다가 참고로 말씀드리겠는데 요즘 그 여론조사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걸 전제로 해야 됩니다. 또 여론조사 기관이 오래되다 보니까 마음대로 장난도 칠 수 있고 또 이 국민들이 지금 공포증에 걸려 있습니다. 이 이명박 때부터 뭐 이거 잘못해 야당했다가 이거 탄압받는 거 아닌가 이렇게 돼가지고서 도청 이런 문제가 나와서 저희는 17대 쭉 보는 게 이렇게 봅니다. 35대 한 30 정도 봅니다. 진보와 보수를 보수가 35, 진보가 이제 30 정도 보고 나머지 이제 한 35가 이제 부동층인데 이건 젊은 학생들이 다 포함되죠. 이 사람들은 때에 따라서 정책을 판단하면서 인물을 보면서 결정하는데 이제 이번에 저희들이 이길 수 있는 그것이다. 이게 절대 여론조사에 속아 넘어가지 마시라. 뭐 요즘은 중앙에서 여론조사 무용론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그거 하나가 우선 얘기 있고요. 저 같은 경우 지금 얘기를 말씀하시는데 고소 고발 문제가 아니고요. 부동산 그런 선관위에서 부동산 문제는 선관위에서 검찰에 고발을 한 것이고 저 같은 경우는 명예회복 부분에서 뭐 저가 뭐 아파트 세 채 갖고 있다는 둥, 저 딸이 뭐 증권 투자했다는 증권 투자만 안 됩니까? 뭐 이런 식이해서 이제 저 딸은 저 딸의 명예를 위해서 고소가 된 것이고 저는 저대로 명백한 허위 사실이니까 이제 고소를 한 것인데 글쎄 그건 또 고민해봐야 되겠어요. 취하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런데 또 하나는 더 중요한 거는 이번 땅 정치 공무원들의 땅 투기 문제입니다. 땅에서 샀던 문제들인데 이 문제는 저는 이 정치 공무원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도 또 도민들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이건 아마 제주시 쪽만이 아니고 서귀포니 뭐든지 이런 게 걸려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 서귀포 쪽도 있죠. 정치 공무원들이 미리 도시계획서 나와서 땅 사놨던 이거는 정의사회 구현 차원에서 이거는
명백히 박혀야 되고 이미 제주도도 원지사님께서 지시해서 감사위원회에서 감사 시작했다고 하는군요. 이거는 또 행자부 소관사항인데 감사는 정식 감사를 청구해야 되느냐 국유지와 도유지 문제들이거든요. 이거는 정의 차원에서 이거는 박혀야 될 것이다. 이거는 뭐 저희 손하고는 관계 없는 것이고 도민들의 열망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회에 이 정치 공무원들 좀 어디 가서 만나든지 전부 그 하나만큼은 요 종교인을 만나든 일반 사람들을 이건 안 된다. 이거는 화난다. 그냥 그게 과연 그 진실을 밝혀져야죠. 내부 정보를 이용한 것인지 아닌지 이거는 뭐 진실을 밝혀져야 된다. 그래서 깨끗해질 수도 있고 거기서 책임 물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뭐 이번 총선은 새누리당이 무난히 뭐 제1당이 될 것이라는 예측, 뭐 강 당선인께서 뭐 여론조사 결과는 뭐 지금 상황에서는 믿을 게 못 된다라고 하긴 하지만 그래도 여론조사라든가 이런 상황은 과 다르게 여소야대의 결과로 마무리됐습니다. 그 특히나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제1당이 됐고, 그다음에 국민의당이 뭐 지금 38석이나 차지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회가 여소야대 3당 체제로 돌입했습니다. 이걸 뭐 그 중앙 정치 차원이 아니라 지금 그 제주 지역 현안들이 많이 지금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나 지금 계류 중인 법안만 해도 제주특별법, 4.3 특별법 이런 게 있는데 이런 현안 해결에는 도움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당연히 도움이 된다고 봐야죠.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제1당이고 그리고 또 야권이 과반의석을 이렇게 점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뭐 충분히 특히 이제 국민의당과의 공조체계가 어떻게 구축하느냐에 따라서 제주지역 현안과 관련된 각종 법률이나 또 예산 문제가 풀릴 수 있는 문제인데 다만 이제 지금 19대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법안들은 이번 5월 29일까지 이제 마무리가 될 문제이기 때문에 3당의 문제로 정의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그건 어쨌든 새누리당이 과반의석을 지금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 이제 5월 30일부터 우리가 개원이 20대 국회가 개원이 되는데 그 과정에서는 저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어떠한 공조체제를 통해서 저희도의 이런 산적한 현안들을 해결할 수 있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긍정적인 요인이 더욱더 강화될 것이다. 특히 해군기지 구상권 청구 문제와 관련해서 저는 첫 번째 시험대가 저는 그 문제라고 보는데요.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원내 지도부가 구성이 되고 국민의당도 지도부가 구성이 되게 되면 제일 우선적으로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양당 간의 어떤 그 합의점을 좀 찾아서 공동 대응할 수 있는 전선을 좀 펼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게 좋은 출발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저기 실제로 그 지금 국민당의 간증도 저하고 절친한 그 같은 동지입니다. 뿌리가 같은 형제들인데 이제 잠시 뭐 좀 잠시 갈라져 있는데 하나가 돼야죠. 하나가 돼야 됩니다. 그는 한두 사람의 그 정치적 야심 때문에 당이 갈라져서 안 됩니다. 같은 형제가 이 문제는 중앙에 가서 아주 이 대통합 운동을 지금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생각이 같습니다. 뿌리가 같아서 생각이 조금 차이나는 부분들이 조금 있는데 근본적으로 뿌리가 같아서 생각이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4.3이라든지 제주도에 관계되는 부분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가 없고 일단 제1당이 됐기 때문에 저희도 문제 푸는데 문장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뭐 개인적인 인간관계 가지고라서 풀어내가지고 뭐 첨언을 하면 이제 국민의당에서 이번 이제 두 분의 후보를 내었는데 그 두 분의 인식과 우리 당의 이제 후보자들의 인식, 당선자들의 인식과 제주 현안에 대한 인식이 뭐 비슷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중앙당의 정책 요구도 그렇게 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어지면 좀 더 이 문제를 이렇게 풀어내는데 쉽지 않겠는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뭐 두 분 당선자님과 의논하면서 일을 해야 되겠지만 좀 더 그 이제 국민의당에 있는 그분들과 정책 공조를 좀 더 강화하는 방안들을 좀 마련해서 해 나간다면 오히려 그 전보다 훨씬 쉽게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제주 현안 해결을 위한 중앙정치 구도는 어느 정도 확보됐다 이런 평가이신데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선거 기간 동안 세 분 당선자께서 제주도민들에게 많은 공약들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공약들을 이행하실지, 제주 현안들을 어떻게 푸실지는 궁금합니다. 1차 산업, 경제 활성화, 4.3 문제, 지역 발전 문제 등등 여러 가지입니다. 그럼 먼저 오영훈 당선인께 묻겠습니다. 어떤 공약을 가장 최우선 해결 과제로 삼으시겠습니까? 우선적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 특별법 개정이 이제 가장 우선적이고요. 저는 국제시 비전을 계속 우리의 옷으로 가져갈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규제 완화에서 규제 합리화로의 정책적 전환이 필요하다는 얘기고요. 신자유주의적 정책 기조에서 경제 민주화, 더불어 경제 성장론의 정책 기조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단일 광역 계층 구조의 문제를 어떻게 또 풀뿌리 민주주의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갈 것인지, 더불어민주당 내에 관련 특위라든가 그런 모임을 이렇게 좀 구성을 해서 대안을 좀 국민적 논의를 좀 시작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1차 산업과 관련해서 특히 밭작물의 경우에 이 생산 신고제를 의무화를 통한 수급관리센터를 좀 조기에 정착시킬 예정입니다. 지금 이미 강원도에서는 좋은 사례를 좀 보여지고 있는데요. 발빠른 벤치마킹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생산량을 예측하지 못하게 되면 어떤 정책도 펼칠 수가 없거든요. 근데 밭작물에 대해서는 지금 생산 예측 시스템이 전혀 작동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조기에 좀 극복하면서 정책 조정을 통한 농산물 가격 안정 보장의 어떤 제도적인 접근을 찾는 게 좀 우선시 돼야 되고요. 세 번째는 제가 줄곧 주장해왔던 민간 임대주택법 개정인데, 임대료 인상 문제도 중요하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아파트 자치 공동체가 지금 현재 거의 작동되지 않는 일종의 사각지대가 이게 임대 아파트 지역입니다. 그래서 임차인 대표자 회의를 구성할 수 있도록 법적 조항을 신설하는 문제가 이제 가장 핵심적인 문제인데, 그걸 통해서 좀 사회 안전망을 확보하고 부동산 가격의 이제 급상승을 좀 일정 정도 제어하는 이런 효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강창일 당선인께서는 아무래도 이제 4선이시다 보니까 뭐 새로운 공약도 있고 아마 지속해왔던 공약들 마무리 단계 해야 될 것도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떤 것들을 우선 과제로 삼으시겠습니까? 우선은 이렇게 생각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도 한 공동체 속에서 세 사람 의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또 같은 당이고 해서 상임위 구성부터 시작해서 역할 분담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농촌 문제에 대한 공약이 있더라도 한 분이 가게 되면 이제 같이 협의체 구성해서 같이 공동 보조 맞춰나가고, 뭐 산업위원회가 필요하면 산업위, 뭐 문화관광이 필요하면 문화, 또 행자위가 필요하면 이렇게 해서 역할 분담을 해나가겠다, 이렇게 해서 뭐 과거도 그렇게 해왔습니다만은 아주 좋은 팀을 이루어서 이 제도에 많은 유익한 우리 공약도 실현하고 뭐 이런 거 해나가겠다, 이렇게 또 국가적 차원에서 해야 될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아까 뭐 위안부 문제, 뭐 역사 교과서 문제,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국가적 차원에서 하고, 또 국가적 차원에서 하는 게 있죠. 저희들이 노인분들께 우리가 3년 내로 월 30만 원씩 드리겠습니다, 약속을 했습니다. 이제 중앙당에서 일당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이 이제 빈말이 아니라 진짜 실현되는 공약이 될 것입니다. 이게 참 이 어르신님들께 고생 많이 하시는 어르신님들께 월 30만 원씩 드리는 것, 이런 것, 다음에 이 보육 문제, 영유아 누리 과정 포함해서 이 문제들도 이제 우리가 해결해 나가야 되겠죠. 이건 국민이랑도 우리 뜻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 할 것이고, 또 청년 일자리, 우리가 청년 발전 지원법도 이제 만들어 약속해서 제출을 이제 금방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청년들 비정규직에서 허덕이는 청년들에게 일자리 마련해주는 이런 문제들도 이제 중앙당 차원에서 하는 문제가 있고요. 우리 저희도 차원에서 이제 여러 가지 공약이 있죠. 뭐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청정 제주 살리는 문제입니다. 이거는 LNG 값싸고 청정한 LNG 발전소 만드는 것, LNG 이 보급하는 문제, 이런 문제들, 전기 자동차 문제, 뭐 이 신재 에너지의 보급 문제, 스마트 그리드의 확산 문제, 이런 것들도 전부 이건 저 개인으로
또 1차 산업, 6차 산업화 이런 것들을 또 근데 뭐 그 전에 해야 될 게 급한 게 있죠. 특별자치도법 말씀했죠. 4.3 특별법 우리가 아마 가게 되면 제일 먼저 4.3 특별법 같이들 위해서 제출하게 되겠죠. 예. 이런 것들을 서로 공조해 나가면서 아주 이 도민들 이 빈 약속하는 놈들이 아니라 약속을 지키는 정치 집단이다 이런 걸 보여드리게 될 겁니다. 세 분의 당선인께서 각계전투도 하지만 한 팀이 돼서 제주 발전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겠다. 아주 중요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서귀포시 같은 경우에는 요새 경제 상황이 많이 안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그쪽에 많이 신경이 쓰이실 것 같습니다. 예. 우선 이제 1차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게 가장 무엇보다도 중요하고요. 올해 이제 2015년산 감귤 가격이 무너짐으로써 지역의 이제 경제가 침체가 예상되어지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고요. 거기에서 이제 장사를 하고 계시는 자영업자들을 보호해야 되는 문제들이 있고요. 두 번째로 구체적으로 농민들의 삶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그 농민들에게 이렇게 지금의 조건에서 어떤 삶을 보장해 줄 것인가라는 새로운 제도들에 대한 접근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울러서 이제 선거 과정에서 말씀드렸던 이제 최저가격 보장제를 제도적으로 완성시키는 것도 매우 중요한 것 같고요. 감귤 단기적으로는 지금 이렇게 농민들에게 뭐 농민 월급제라든가 뭐 이런 형태 이제 미래에 생산되어질 감귤 생산량, 감귤 가격에 대비해서 그만큼을 우리 이제 농민들에게 뭐 대출금 형태로 무이자 형태로 대출금을 주게 하고 그걸 가지고 이제 일단 삶을 꾸릴 수 있게끔 하는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단기적으로 좀 대책을 좀 마련이 시급한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서귀포의 이제 새로운 성장 동력, 이제 관광 산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뭐 관광지 하면 다 서귀포에 몰려 있는데 다 자연 관광지죠. 그걸 이제 좀 관광 산업의 경쟁력을 위해서는 문화 산업이 필수적으로 필요한데 문화 경쟁력을 높여서 이제 관광 산업을 좀 더 활성화시키는 그리고 청년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이런 과제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개발들이 뭐 산남 지방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개발의 이익이 지역 주민에게 직접 전달되지 있지 못합니다. 사실은 뭐 고용 요건을 보면 대부분 비정규직이거나 시간제 일자리거나 급여로 보면 1,500만 원짜리, 1,600만 원짜리 일자리밖에 공급하고 있지 못해서 개발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과 불신이 매우 높은데 이것을 이제 고용을 이제 정규직 그리고 종일제 일자리 그리고 뭐 3천만 원 가까이 되는 기본적인 소득이 보장되어지는 그런 일자리로 만들 수 있는 제도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 제도로서는 이제 주민 우선 고용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고 그 다음에 일자리 영향평가제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생활임금 제도적 근거의 틀을 만들기 위해서 급여 수준을 맞추기 위해서는 생활임금을 이제 제도화해서 그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할 수 있게끔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 개발의 이익이 우리 이제 도민에게 직접적인 이익이 되게끔 뭐 이런 정책들을 해나오고요. 아까 이제 앞서서 이제 오영훈 당선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특별자치도 출범한 지 이제 10년 되었고 10년에 대한 구체적 평가가 필요하고 그래서 이제 자치권에 대한 권한이양을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방향 그리고 이제 국제자유 도시에 대한 비전 수립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검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이제 역량을 좀 집중하고 싶습니다. 네, 이 부분은 좀 나중에 여쭤볼까 했었는데 강창일 당선자께서 상임위 얘기를 하셔서 그렇다고 하면 위성곤 당선자께서는 어떤 뭐 원한다고 해서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긴 합니다만은 뭐 지역의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상임위에서 활동하고 싶은지 서귀포 그 이유까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의 1차 산업 비중이 한 14% 정도 되어지는데 서귀포는 27% 정도 되어집니다. 그래서 서귀포의 이제 읍면 지역인 경우는 뭐 50% 이상, 뭐 60% 정도가 사실은 1차 산업에 치중을 하고 있는데 그러려면 이제 농해 수위를 가야 되겠죠. 그분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가장 우선적이고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워낙에 높기 때문에 우선 그 문제를 해결해야만이 다른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사선 의원이시니까 먼저 초선 의원께 먼저 묻겠습니다. 오영훈 당선자께서는 어디를 을 선거구의 경우에도
농업 1차 산업 종사자가 워낙에 많아서 저도 좀 고민스럽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를 좀 더 많이 고려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지금 아무도 겪어보지 못했던 제3당 체제가 출범을 하는 것이고 저는 또 합의제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는 아주 그 좋은 조건의 20대 국회를 맞이해서 또 당의 역할도 있을 것이고 또 요구도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과정에서 당의 요구와 또 저희도의 이익이 함께 실현될 수 있는 그런 상임을 좀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뭐 뚜렷하게 제시를 하시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뭐 예. 강창일 당사자께서는 뭐 우선은 그 상임위는 2년마다 한 번씩 바뀝니다. 2년마다 한 번씩 바뀌어서 이렇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서로 상의하면서 논의하겠고 아주 필요한 위원회들이 있죠. 농산이 아주 필요하죠. 다음에는 이제 우리 특별자치도법하고 4.3 등등 이런 것들은 행자위가 아주 필요하고요. 또 뭐 산업위원회도 필요하고 또 교육문화, 관광 이쪽 위원회도 되게 필요하고 저희도 이제 도움되는 것들 여러 가지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저는 한 바퀴 다 돌았습니다만은 농업위원회만, 농수산위원회만 빼고 한 바퀴 다 돌았습니다만은 우선 이 저 후배 정치인들께 저는 양보해야 됩니다. 양보하고 또 당에서도 이제 또 초재선 의원이 많이 들어와 있죠. 그래서 양보하고 남는 자리 어디 가야 되겠죠. 그런데 간다 하더라도 다 같이들 이제 의논해서 하는 거니까 좋은 게 되잖아요. 단나라 제도에서 뭐니 하더라도 하나는 저기 농산위원회 한 사람 가 있어야 되고 행자위원회도 꼭 한 사람 가는 게 좋지 않느냐 이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이제 뭐 서로 의논하면서 이제 해나가죠. 네, 뭐 거기도 있고 뭐 강창일 당사자께서는 뭐 그 상임위원장도 하셨고 이미. 예결특별위원회 위원도 예, 예. 계속 하셨고 해서 이런 중요 자리도 좀 맡아서 제주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게 예, 참고로 옳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저희들이 그 참여정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늘 예산결산 특별위원 한 사람씩 이 배당을 해줬습니다. 이번도 그 전통을 지켜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가 할 일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뭐 이 사선 의원이 제가 가는 거는 좀 우스운 일이 되고 그래서 돌아가면서 또 한 번은 해야 되겠죠. 언젠가는 가서 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이 예산결산에 꼭 우리가 차지해서 그것도 하고 해서 저희도 예산 결산 가게 되면 제주도 예산 많이 갖고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데서도 우리가 좀 신경을 써서 해나가죠. 예. 네, 뭐 지역 현안을 어떻게 해결하실지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이어나가겠습니다. 뭐 아까 그 4.3 문제 이런 부분들은 얘기가 나왔었고요. 지금 제2공항 관련해서 지금 이야기가 분분하지 않습니까? 지금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여전하고 지역 주민들 간의 갈등도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또 뭐 지금 4조 원이 넘는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것도 관건이고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까? 먼저 지역구이신 위성권 당선인께 묻겠습니다. 예, 제2공항에 대해서 뭐 이제 선거 과정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제2공항이 우리 사회적 합의로서 우리 사회에 필요하다라는 것에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그러한 일들을 이제 도의회 의원으로서 활동을 해왔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제가 제2공항을 반대하는 것처럼 자꾸 얘기하는 분들이 계셔서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근데 이제 그것을 결정하면서 사실은 일방적으로 발표되어지고 뭐 지역 주민 입장에서는 이제 해당 지역에 계신 분들인 경우는 날벼락을 맞은 거죠. 사실은 어느 날 일어났던 이걸 발표하고 당신들의 의사는 전혀 반영이 안 돼 있는 상황. 그 상황이 정말 난감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문제 제기와 의혹에 대해서 분명한 소명과 해명이 필요한 해명 절차가 필요하다. 우선적으로 그런 과정 안에서 이 문제를 논의해야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지역 안에서 지역 주민들의 갈등은 현재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지역 주민들 간의 갈등은 결국 지금 갈등의 양상은 이제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당국과 그리고 이제 지역 주민과의 갈등으로 되어 있고요. 좀 더 이제 이렇게 도당국에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그런 절차들이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이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도당국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중앙정부 그리고 이제 갈등 당사자인 주민들 그리고 이제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이렇게 논의기구를 통해서 이 논의를 좀 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강창일 당선자께서는 어떻게? 예, 그 국책사업이라고 그러니까 그 유신 독재 시절에 발상했죠. 국책사업이니까 밀어붙이겠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다들 실패했습니다. 이제 세상이 이제 민주화된 시민사회거든요. 그러니까 강정도 그냥 이 곰수 부리면서 밀어붙여서 얼마나 우리가 그 손실을 받습니까? 갈등도 심화되고 뭐 저기 밀양의 송전탑 문제도 한 5, 6년 그렇거든요. 송전탑 문제도 이제는 국책사업에서 밀어붙이지 못합니다. 이거는 투명하게 이 참 공론화를 거치면서 해나가고 이해 설득시키는 소통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참 근래에 꼭 유진 독재 시절을 흉내내듯이 국책사업을 밀어붙이는 속에서 이 문제 갈등 심화됐거든요. 이 저기 지금 공항 문제도 말이죠. 그렇게 하는 게 하루아침에 그냥 뭐 어떤 식으로 공론을 거쳤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몰랐고 도지사도 몰랐다는 얘기 아닙니까? 저기 우리 공항 문제. 그러니까 갈등이 커지는 거예요. 이게 민주주의라는 게 참 절차가 중요하고 과정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했으면 물론 반대하는 사람이 늘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는 어떤 정책도 반대하는 이해관이 있기 때문에 반대하는 이걸 최소화하는 게 민주주의거든요. 그게 정치고 성숙한 정치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였어요. 그러니까 그냥 뭐 오해도 많이 생기고 우려도 많이 있고 나 참 걱정입니다. 지금 이 문제 빨리 소통을 통해서 풀지 않으면은 그리고 명쾌하게 자료도 내놓고 하지 않으면은 갈등이 더 커지게 되고 갈래갈래 찢어져서 제대로 되지 않고 뭐 중앙정부는 돈 들이고 싶지 않으니까 나 몰라서 질질 끌어버릴 위험도 있어요. 예, 야 이거 좀 심각한 문제다. 그래서 중앙정부도 뭐 떡 준 건지 안 준 건지 모르겠고 저희도 당국도 국책이니까 무조건 밀어붙인다 하지 마시고 소통하는 얘기 주민들하고 그리고 저희들대로 국회 차원에서 왜 거기에 선정이 있는지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그것이 아마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뭐 제2공항도 문제입니다만은 지금 해군기지 관련해서도 해군에서 지금 지역 주민들, 시민사회단체에게 구상권을 청구하지 않았습니까? 뭐 성난 민심에 기름을 부은 격이었는데 이 해법 또한 간단치 않은 것 같습니다. 오영훈 당선자께서는 어떻게 이 문제를 접근하시겠습니까? 아까 좀 전에 잠깐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만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을 해군 또는 이제 민간 기업 측에서 지금 우리 강정 주민들에게 책임을 이제 묻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데요. 이미 이제 선거 운동 과정에서 입장을 다 밝혔습니다. 구상권 청구 안 된다. 그리고 지금 해군기지가 준공된 마당에 공동체를 어떻게 빨리 회복할 것이냐. 그리고 원지사가 얘기했던 해군기지 관련 이제 공동체 수립, 여러 가지 진상 조사, 그다음에 이제 뭐 이런 관련 일들이 진행돼야 되는데 이게 지금 다 스톱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기지는 준공해놓고 갈등은 좀 더 격화시켜버리는 이런 꼴이 된다는 측면에서 문제가 심각하다고 좀 보고요. 20대 국회가 개원이 되는 5월 30일 직후에 양당 원내 지도부가 이제 구성이 되면 저희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국민의당 가능하면 또 새누리당까지 참여를 시켜야 되겠죠. 그런 과정에서 구상권 청구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어떤 여소야대 국면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문제로 보입니다. 그래서 관련 상임위원회 개최라든가 현장 조사 이런 다각적인 카드를 저희들이 쓸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리 당선인들과 좀 더불어서 같이 대책을 좀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군기지 생규지 문제 이 도민 여러분들께 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이거 저희도 17대 말기 때부터 된 건데 이렇습니다. 해군 측은 처음부터 해군 기지만 만들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열심히 해가지고서 민군 복합항으로 그때 대선 때에
그때 정동영 후보가 대선 후보였는데 그래서 관광 민군 복합항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새누리당에서 이명박 후보도 내려와서 민군 복합 관광 미항으로 하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저희들이. 그런데 해군은 끝까지 해군 기지만 만들려고 그랬어요. 해군 기지만. 이런 속에서 이 꼼수부리에서 강정으로 가버린 거 아니까 본래 저희들을 시작할 때는 이것도 강정이 아니었습니다. 강정이 아니고 안덕 화순항이 이제 하나는 해군항, 하나는 민항, 하나는 해경항, 해경청 이렇게 해서 또 거기가 입지종이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얼렁뚱당하면서 장난쳐가지고 강정에 갖고 간 거예요. 이 처음부터 잘못 단추가 끼워진 겁니다. 그래서 얼렁뚱당하면서 주민표 해가지고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강정 사람은 억울한 겁니다. 왜 광정에 와야 되느냐. 그리고 끝까지 이중협약서 생각이 납니까? 6년 전, 5년 전에 그게 들통이 났는데 모 지사는 해군하고 가서는 서울 가서는 해군 기지 만든다 이렇게 해놓고 또 제주도 와서는 또 이중협약서, 제주도 와서는 민군 복합 관광 미항이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다 들통 났거든요. 그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강정 분들이 열심히 또 반대시는 열심히 싸매가지고 민군 복합항으로 된 거예요. 과정은. 그래서 민군 복합항이니까 저희들도 많은 이익이 떨어지게 됐거든요. 저희들 이 민군 복합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꾸 흑색선전에서 뭐 우리 열린우리당, 더불어민주당이 민군 복합을 반대하는 것처럼 호도시키는 이런 장난들이 있었습니다. 19대 선거 때도. 그렇지 않다는 것 도민들이 정확히 아셔줘야 되고 강정은 본래 잘못된 겁니다. 근데 강정 그래도 이제 열심히 해가지고 그런데 강행을 했지 않습니까? 강행을 하는 속에서 이제 문제가 생겨서 뭐 건설 회사가 뭐 손해 봤다. 그래서 구상권을 한다고. 그럼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오히려 감사패를 줘야 돼요. 저기 반대 투쟁한 사람에게. 그래서 민군법항이 된 거거든요. 근데 구상권을 청구한다. 구속시키고. 지금 그래서 이제 일단은 이제 우리가 화합 차원에서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면 구상권이 아니라 지금 그 지역 발전 계획이 있습니다. 5년 전에 그렇게 세웠거든요. 그렇죠. 지역 발전을 위해서 이제 중앙정부가 돈을 갖다 줘야 돼요. 그리고 사면 복권 다 시켜야 됩니다. 이 사람들 명예회복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뚱딴지 같은 행동을 하고 있어요. 구상권. 자기네가 강행하면서 이렇게 문제 키워놓고 누구한테 구상권을 청구한다는 얘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참 한심하고 이번 20대 국회에서 이거 철저하게 밝혀야 됩니다. 이 왜 강정에 들어갔는지부터 그 전부 자료들이 있거든요. 이제 아직 시효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거 국회에서 특별위원회라도 만들어가지고 저희들이 18대 말기에 특별위원회를 얘기를 만들었었어요. 소수가 되다 보니까 그 다음에 선거가 돼서 19대 와서 위안부에 대해서 지금까지 쭉 남았는데 이거는 강정에 들어간 것부터 그 과정 전부 이번에 파헤쳐야 된다. 그래서 그분들의 명예도 회복시켜줘야 된다. 그리고 구상권 문제도 해결해야 된다. 여기 누가 잘못한지가 다 드러나게끔 돼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특히 유성권 의원님 지역이니까 앞장서 그렇게 해주셔야 될 거예요. 예. 뭐 지금 상황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정부나 도정에서는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에는 약간 미온적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위성권 당선자의 역할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며칠 전에 그 강정 평화 영화제가 대관 뭐 정치적인 목적이라고 해서 불허를 했는데요. 이제 강정 문제를 그렇게 보는 거죠. 사실은 정치적으로 보고 있고 정치적 견해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자꾸 보고 있는데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히 새롭게 고민해야 된다고 봅니다. 강창일 의원님께서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구상권은 반드시 철회돼야 되고 두 번째 사면 복권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명예회복을 해야 되는 거죠. 저는 이제 우리 강정 주민들께서 10년 동안 아픈 상처를 부여안고 싸워왔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얻은 게 도대체 뭐가 있겠습니까? 상처밖에 없는 거거든요. 가족 간의 갈등, 그리고 형제 간의 갈등, 그리고 농업을 포기해야 되고 자기 직업을 포기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남겨져 있는 상처만이 남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우리 사회에 무엇을 주었는가 이렇게 고민하면 하나는 이제 초기에
그분들을 달래기 위해서 알뜰이 비행장의 무상양여를 이제 추진을 했죠. 그래서 법에 이제 특별법에 명기를 좀 무상양여가 가능하게끔. 그리고 또한 이제 뭐 강창일 의원님께서도 노력을 하시지만 해군 기지를 민국복합항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15만 톤 크루즈가 두 척이나 와서 우리 사회의 크루즈 산업을 발전시키는데 혁혁한 공로를 세운 겁니다. 세 번째로는 주변 지역 발전 계획, 뭐 제대로 지금 추진되고 있지는 않지만 어떻든 간에 그 계획들을 이끌어내는 거거든요. 이제 국비와 이제 지방비 5대5로 돼 있는데 이 부분에서 이제 국비 부분이 상향이 필요하지만 이제 어떻든 간에 그러한 노력들에 대한 정당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된다. 예, 그분들의 싸움을 통해서 만들어진 성과, 뭐 그분들이 이걸 의도하지 않은 거죠, 사실은. 지역의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쌓아온 건데 그렇더라도 이런 성과를 내어온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고 그분들의 명예를 회복하는 그런 절차들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강정은 이제 갈등을 마무리해야 될 단계에 있는 거지 새로운 갈등을 만들어낼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갈등을 마무리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구상권이 반드시 철회되어지고 사면복권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세 분의 역할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어느덧 뭐 시간이 마무리되고 있는데요. 요 질문은 일단 피해 가겠습니다. 뭐 이것도 그 질문에 넣었었는데 아무래도 야당 국회의원만 세 분이시다 보니까 그 도지사와의 관계 또 뭐 그런 거에 관계가 있는데 오히려 질문한 게 좋습니다. 네. 저 불안해하는 분들이 계셔서 예, 그래요. 그 부분이죠. 지금 여당의 도지사 그리고 여당 국회의원이 없다. 그래서 홀대받는 게 아니냐. 이게 다시 20대에서 짧게 뭐 강창일 당선인께서 뭐 대표로 말씀해 주시죠. 예, 대표로 얘기하죠. 이 도민 여러분 절대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제 과거 경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12년 동안 한 번도 이 도지사하고 같은 당 해본 적이 없습니다. 무소속 내지는 틀린 당에서 했는데 잘 협조됐습니다. 오히려 일하기가 좋았습니다. 그거는 도지사가 당이 달라놓으니까 도지사가 자기 당 쪽 사람들하고 대화하고 우리는 또 야당에서 도와주고 저희도 발전이라고 하는 한에 있어서는 당 따지지 않고 전부 협력체가 돼 있다. 그래서 도민 여러분들께서는 오히려 더 잘 됐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요. 여당 야당 하시는데 이제 벌써 이제 권력이 이제 거의 끝나가지 않습니까? 이제 내년 되게 되면 이제 또 이제 저희들이 또 여당을 할런지도 모르고 지금 현재 일당입니다. 저희들이 할런지도 모르고. 그러면 여당은 여당으로서 역할이 있습니다. 예. 또 야당은 야당으로서 또 할 역할이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한 목소리를 저희들이 낼 수 있다는 것이 제도 발전에 기한다. 만약에 같은 국회의원이라도 목소리가 틀려버리면 여기서 깨져버리면 중앙에서 국회에서 일하기 어렵습니다. 한 목소리 낼 수 있는 이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그건 아니라서 경상도에서 이 새누리당이 전부 아닙니까? 그래서 경상도 예산도 많이 갖고 가는 거예요. 전라도가 한 당이 독식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라도가 예산 많이 갖고 가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깨지지 않고 하나가 되는 이것이 1% 극복할 수 있는 지름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원도 정도 저희들하고 손을 잘 잡아서 같이 나갈 그럴 각오도 돼 있어야 되고 저희들도 충분히 그렇게 마음 열어서 같이 할 각오가 돼 있습니다. 예,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을 선택해 준 도민들께 이런 국회의원이라고 평가받고 싶다. 뭐 이런 법안을 만들고 이 현안들을 해결하고 싶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도민들께 인사 말씀이시죠. 그래서 이런 국회의원이고 싶다. 오영훈 당선인께서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이번 선거 과정이 워낙에 어려웠던 과정이었고 또 마지막까지 승부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시민 유권자 한 분 한 분이 저에게 주신 한 표 한 표의 의미를 가슴속 깊이 새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한 표가 가지는 의미를 제대로 살려내는 그런 국회의원의 모습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강창일 당선인. 예, 12년 하면서 이렇게 생각해봤더니
제가 많이 이제 지금 현재 진행된 게 전부 저 뿌려놓은 씨앗들입니다. 특별자치도법도 그렇고 4.3법도 그렇고 뭐 이 LNG 문제 등등등 이런 것 등등이 뿌려놓은 씨앗에 이제 꽃을 피워서 결실을 맺어야 되겠다. 이제 그게 이제 저의 하나의 소명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도민 여러분께는 정말 고맙습니다.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주 뜨거운 채찍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 어깨에도 좀 무겁습니다. 그런데 천만다행히 이 다음에 큰 정치를 하실 두 분이 계시고 해서 아주 이 든든합니다. 그 어깨는 무겁고 그래서 저희들을 사랑해 주십시오. 저희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예. 짧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당내에서 어떤 역할을 하실지 그런 계획들은 있는지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글쎄 그것도 아까 뭐 그렇게 뭐 저 집착하는 성격이 아닌데 글쎄 우선 아까 당의 혁신과 대통합 이것을 이제 우선 가서 해야 됩니다. 그걸 할 때 저한테 무슨 역할이 필요한가 이것은 이제 서울에 가서 이제 동지들하고 상의도 해야 되겠죠. 우선은 이제 원내대표 자리도 있고 뭐 최고위원 자리도 있고 국회 부의장 자리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이제 명보니까 이제 국회의장을 저희가 하게 되면 국민당에서 하나 달라고 해야 될는지도 모르겠고. 의원이 답변할 문제 아니고요. 예. 그래서 그는 제가 답변을 오히려 예. 해야 될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그 저기 뭐 그런 자리에 집착하지 않고 아까 당을 위해서는 대통합과 대혁신과 그것을 통해 통합을 하는 것. 그래서 정권 되찾아오는 것. 이것이 첫째 과제이고 그다음에 뭐 주어진 역할은 상의들 하면서 해야 될 문제죠.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 사선 의원이 이제 제주도에 생긴 것이기 때문에 새롭게 나타난 거 아닙니까? 당내 중진으로서의 역할을 명확히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제주도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큰 힘이 되는 것이고 제주도의 자산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어떤 역할이든 그게 원내대표이든 국회 부의장이든 또 아니면 또 다른 그에 버금가는 또 다른 역할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런 과정에서 저희도 출신 국회의원들이 더욱더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고 뭐 그렇게 만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성곤 당선자께도 마지막 한 말씀 듣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고맙습니다. 소임을 맡겨주셔서 이렇게 늘 그런 이야기 들었습니다. 찾아오지 않는다. 뭐 선거 때만 찾아오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들었는데 그런 얘기 같습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시민들의 이야기를 좀 더 진솔하게 좀 들어달라 그리고 소통해달라는 말씀으로 저는 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그리고 듣는 그리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정책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정치가 우리 시민 모두에게 우리 국민 모두에게 행복하고 유익한 일이 될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고 많이 성원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세 분 당선자께 마지막 다시 한번 당선 축하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제주 도민을 위한 의정활동, 대한민국을 위한 활발한 의정활동 기대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선거는 끝났고 지역을 대표할 3명의 선량이 뽑혔습니다. 민심은 곧 천심입니다. 당선자들은 선거 기간에 내걸었던 약속을 잊지 말고 꼭 지키시길 당부드립니다. 제주에서 지역 민심을 듣고 국회에서 나라는 물론 지역의 이익과 발전을 위해 말이 아니라 발로 뛰는 국회의원, 진정 유권자와 도민들이 바라는 모습일 겁니다. 국회의원 당선인 3분을 모시고 특별대담으로 꾸민 시사진단 모두 마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